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견적서를 봤어요. 계약금 10%, 네. 착수금 40%, 네. 중도금 40%. 어. 그러면은 중도금 가기 전에 이미 50%라는 돈이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사기꾼들은 이제 끝입니다. 공사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오지도 않고 네. 나중에 빨리 할 테니 돈을 더 입금해달라.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실내 건축 디자인을 지금 한 16년째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전공도 다 했고 이제 동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상업 공간, 주거 공간, 의료 공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인테리어 사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주로 이제 사기를 당하는 유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요즘 들어 제가 본 건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렴한 견적 네. 또는 이제 주변에 인테리어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한 달이 맞아요. 건너면은 다 있습니다. 맞아요. 뭐 내 삼촌이 해, 내 형님이 해, 뭐 후배가 해. 소개를 했는데 이게 소개했을 때 제대로 된 업체 검증을 못 해요. 나중에 서로 이제 감정 싸움까지 벌어진 경우가 좀 많아요. 검증된 업체를 찾는 약간 꿀팁 같은 게 조금 있나요? 일단은 소비자분들께서는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미팅을 해보시면은 네. 공통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찝어주시는 업체들,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이잖아요. 네네. 견적서가 양식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잘 돼 있는지 네. 그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견적서 양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거기 얼마면 돼요. 방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오고 네. 또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도 모르는데 어떻게 견적이 나옵니까? 방문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하셔야 네.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약간 다른 유형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막 이제 견적서 단계도 다 끝내고 계약 단계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철거하고 나서 집만 몇 개 갖다 두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은 더 진행이 안 된다던가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계약하는 부분에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뭐 잔금 이렇게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누니다. 세 단계로요? 네. 네. 그럼 3, 3, 3, 1 이렇게 계약금, 3, 3, 중도금 1 네. 이렇게 잔금을 걔가 나누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견적서를 봤어요. 계약금 10%, 네. 착수금 40%, 네. 중도금 40%. 그러면은 중도금 가기 전에 이미 50%라는 돈이 넘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에 사기꾼 전형들이 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네. 자 착수합니다. 가서 공구 연장 자재 막 뜯어놔요. 네. 근데 공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네. 소비자분들은 공사 시작하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사기꾼들은 이제 끝입니다. 공사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오지도 않고 네. 나중에 빨리 할 테니 돈을 더 입금해달라. 그럼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럼 또 중도금을 또 2차를 납부하면은 네. 벌써 80%라는 돈이 철거만 한 상태에서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 오기 시작하고 검색을 하게 되고 피를 말리게 되면서 나중 결과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제 상가도 미리 다 대여해 놓고서 월세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렌트프리가 보통은 15일을 주는데 네. 신축 현장 같은 경우는 신축 신도시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까지 줘요. 네네. 근데 보통은 15일 내지는 길면 한 달을 줍니다. 그 한 달 이내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조그만 15평짜리라면 모를까 네. 30평, 50평, 60평 넘어가면은 한 달 반, 두 달을 갑니다. 그럼 거의 한두 달 정도는 거의 생으로 내야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직원들도 뽑아놨을 것이며 식자재 준비 다 해놨을 건데 이 많은 비용들이 이미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업체가 좀 약간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고 제대로 이제 돈을 입금했는데도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은 뭔가 그때 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게 또 있나요? 일단은 크게 네.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바로 이제 업체 측의 말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빨리 주변에 변호사님이라든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조금 더 공사 늦게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이 피해보다는 덜 보시게 될 거니까 최대한 빨리 약간 뭐 네. 소송 쪽으로 가거나 그렇죠. 계약서 단계에서 뭔가 그거를 좀
법적으로 딱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거나 그런 건 계약서 내용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계약하기 전에 저 계약서 양식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제 계약서는 이렇습니다. 이 문구에 선생님께서 더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추가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흔히 계약서 이제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이제 하시는 인테리어 사장님들 또는 이제 그냥 사기꾼들 네. 대부분 양식이 일식입니다. 일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철거 일식 200만 원, 뭐 목공사 일식 500만 원, 타일공사 일식 1000만 원. 네. 그럼 거꾸로 반문을 하셔야 돼요. 네. 자, 목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일식이라고 돼 있는데 네. 어떤 자재와 어떤 물량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지는 타일이 어떤 크기의 어떤 자재 그 재질의 타일입니까? 네. 반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명확히 기재를 해달라 네. 하시면은 크게 서로 나중에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제 검증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렇죠. 또 막상 시공을 하기 전에 이게 네. 또 그런 것도 말고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그래도 그래 아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비교적 믿음을 갖고서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철거를 다 해놓고서 조금씩 진행을 해놓고 뭐 장비를 갖다 놓는다거나 하루 이틀 출근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법적으로 그게 좀 피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야 내가 널 돈을 줬는데 왜 공사를 안 해? 이건 사기야라고 하는데 사기가 네. 성립이 안 되는 게 네. 그 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나는 공사를 하려고 했다. 네. 다만 늦었을 뿐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얘는 공사 도망갈 게 아니야. 네. 얘는 하려고는 해. 네. 그 사기성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안 됩니다. 뭔가 뭐 어쩔 수 없이 안 된 거야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빨리 그 좀 변호사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포기 각서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지 뭐 공사금 간 걸 좀 돌려받으면 더 좋지만 그게 좀 힘들겠지만은 그게 힘들어요? 네. 이미 막 철거라도 조금이라도 해놨으니까. 네. 왜냐면 그 견적서 갖고 이제 법은 문서화된 거 그거 갖고만 보지 이 사람의 사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법에 얘가 얼마 갔네? 얼마 했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얘가 한 게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 이제 계약서도 한번 가지고 와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계약하는 입장에서. 근데 계약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그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한테 이 사람이 어떤 걸 제공할 것이고 서로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NS, 네. 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요것도 다 이제 그 관련된 그 자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재를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런 거 그다음에 샘플 선택할 때도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꼭 소비자와 같이 가서 같이 선택할 수 있게끔 큰 디자인 틀은 잡아놓지만 네. 그 선택은 소비자가 같이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는 뭐 이거는 어디나 똑같을 겁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3 왔다 갔다 하는 거. 네네네. 그리고 대금 지급 방법. 중요하죠. 네네, 엄청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 왜 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업체가 공사를 안 해. 질질 끌어. 네. 어느 기간 통보를 해주고 어느 일정한 약속까지 안 되면 그냥 자동 해지되게끔. 그리고 또 손해배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이제 명시를 다 해놓습니다. 뭐 그리고 며칠 이상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은 네. 뭐 여기 다 그런 써 있습니다. 20일 어떻게 해가지고 다 기재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분쟁은 어디서 하느냐? 그 소비자가 있는 관할 법원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요것까지 다 기재합니다. 하자 보수는 보통 1년을 해놓는데 네. 저는 지금 13년 전에 해준 카페도 사장님 전화하면 전화해서 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13년 전.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액이 가는 건데 네. 이건 제 기준이니까 이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저는 계약금을 이제 무조건 30%, 네. 중도금 30%, 네. 중도금 또 나는 30%. 잔금은 공사 후에 이제 다 검수가 끝나고 이제 네.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합의다에 추가되는 부분은 또 따로 이제 여기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요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약서에서 그럼 법의 그 보호는 받을 수 있죠. 그 제일 중요한 건 공사 그 내역서인데 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견적서가 이겁니다. 그래서 식 얼마, 목공사 식 얼마, 설비 식 얼마.
이렇게 그러면은 네. 목공사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면 설비 공사를 하게 되면은 네.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 1,600 안에 뭐가 포함된지를 알아야 돼요. 네네. 설비는 물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량 대비 네. 그러면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노무비가 얼마 들어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면 벽돌을 쌓고 화장실이거 여기 욕실이었거든요. 네네.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고 방수도 하고 방수도 1차, 2차, 3차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오배수 배관도 해야 되지, 보일러도 갖다 놔야 되지, 우리 분배기 넣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세면대, 양변기, 해바라기 다 넣었을 때 해서 네.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걸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서로 합의하에 도장을 꽉꽉 찍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일식으로 얼마입니다. 하면은 이제 뭉뚱그려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비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수장이 뭔데? 수장은 뭐야? 모릅니다. 네, 이거를 그렇죠. 뒤에 다 풀어줘야 됩니다. 계약할 때 이런 것도 이제 견적서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와서 총 공사 금액은 이겁니다. 해서 이제 견적서가 이제 그 관공서 들어가는 견적서 있고 일반 소비자 등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시공자 입장에서도 업체가 얘기 안 한 거를 협의가 안 된 거를 시공을 해놓고서 이거 돈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딱 그 계약서 사항까지만 하면 됐는데 네. 여기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더 해주셨어요. 그 업체라는 게 하도급인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를 말씀해요? 하도급 쪽에서요. 그거는 그렇게 거의 그런 일은 많진 않아요. 근데 간혹 이제 자기 마음대로 네. 자기 하우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저희 업체들은 항상 물어봐요.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좋은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저는 그 건축주나 소비자한테 우리 업체분들이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 같이 이제 호응을 해주죠. 그럼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거를 해놨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큰 포지션이냐? 네.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죠. 추가 계약을 또 하는 거죠. 그렇죠. 합의하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요청하지 않았고 중간에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걸 추가해가지고 시공이 되었다면은 그거는 또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좀 문제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디자인 컨셉인데 네. 이 업체 측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놨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잠깐 스톱을 하고 분쟁을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지는 않았고 네. 결과물도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왔어. 네. 그럼 그분은 소비자는 평생을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사 가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당신이 너무 말이 많다. 소비자가. 네. 그리고 요구한 게 너무 많다. 해달라는 다 해줬다.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카톡을 합니다. 네네. 카톡 문자로 기록을 항상 무조건 남깁니다. 저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중에 내가 언제? 여기 있다. 이렇게. 최근에 그리고 또 인테리어 관련해서 좀 크게 사건이 있던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커뮤니티 카페에 이제 글이 올라와가지고 그 소비자분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글이 올라왔길래 제가 글을 달았습니다. 네. 도면을 봤는데 일단 그 건물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마름모꼴로 된 건물인데 도면은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시공할 때 그럼 공간이 틀려질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일러실도 없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네네네. 네, 거기는 이제 골조만 있지 보일러부터 전부 새로 깔아야 될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양반이 근처에서 빌라를 짓고 있다. 네. 그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라. 나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 말만 믿고 덜썩 계약금 500만 원 주고 네. 도면비를 또 요청했답니다. 그 평면도 하나 네. 그 정말 거지 같은 그 평면도 정말 잘못되어 있는 3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도면을 3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공사도 하기 전에 800만 원이라는 돈이 건너간 거예요. 견적만 물어보는 단계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요청한 게 그러면 도면 좀 달라, 시안도 달라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시공 그 현장 소장만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도면 같은 걸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물론 이제 뭐 경험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네. 디자인 쪽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하시거든요. 네네. 내가 살 공간, 우리들 공간 되게 중요시 하기 때문에 네. 남들 집보다 다른 집보다 이쁜 집, 이쁜 공간을 많이 원하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하신 거는 그냥 정말 스탠다드한 그냥 정말 시골 동네에 그 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큰일이 있을 뻔한. 혹시 그 또 마지막으로 뭐 시공 앞두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업체 측면에서 얘기하거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만약에 본 계약까지 잘 갖다 치면은 좋은 업체를 만났다 하면은 이제 내 집의 공간들에 들어가는 그 자재 샘플링들 네. 그 내 금액 견적하에 맞게끔 그 안에서 초이스할 수 있는지도 같이 꼭 검수를 한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역서에는 뭐 10,000원짜리 타일이 돼 있는데 네. 실제 갔더니 뭐 3,000원짜리를 추천해. 막 이런 것도 이제 가려내야 되고 네. 항상 그 디자이너 분들과 아니면 실장님, 현장 소장님들과 같이 소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뭐 시간이 되면은 매일같이 출근하시면 좋고 네. 안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이거 시공했어요. 하기 전입니다. 합니다. 자재 들어왔어요. 다 보내드립니다. 뭐 근데 간혹 현장에 뭐 이렇게 자주 와요? 뭐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말이 많아. 이러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오고 말이 많아야 업체 측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오히려요? 네, 왜냐면 당신이 원한 거지 않냐, 여기 써놨지 않냐, 한 거지 않냐. 계속 와가지고 어차피 받잖아 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같이 한 거인데 그거를 왜 지금 와서 뒤통수 때리냐, 그럼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저는 오히려 자주 오라고 합니다. 자주 보시고 자주 와달라. 그래야 미스가 적어요. 그 원하는 결과물도. 네. 약간 미용실이랑 또 비슷한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깎아달라고 그렇죠. 주문하고 약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마무리 슬슬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